2025년 12월 안산시화공단의 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금형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 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옆 부지에서는 수조원 규모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입니다. 한쪽에서는 40년 역사가 끝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지형이 근본부터 바뀌는 대전환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 2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 명에서 2024년 630만 명으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더 이상 한국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자동화, AI, 첨단 기술이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40년 공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가? 둘째, 전통 제조업 자리에 들어서는 새 주인은 누구인가? 셋째, 이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자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만이 다음 10년의 승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체질이 강제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 206만 원에 4대 보험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250만 원을 초과합니다. 중국은 같은 인력을 100만 원에, 베트남은 70만 원에 고용합니다. 한국에서 단순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력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 명에서 2024년 63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젊은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포기하거나 완전 자동화로 전환하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지인 안산과 구미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반면 첨단 산업 지역인 용인과 평택은 상승세를 보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전통 제조업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첨단 기술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면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데스 스파이럴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안산의 인구는 2020년 약 65만 명에서 2025년 약 62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가치를 잃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기술의 위치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합니다. R&D 센터가 있는 곳,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 순자가 됩니다. 안산시화공단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 공장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았습니다. 단순 가공, 조립 기술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인건비는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하청 구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멕시코와 인도 공장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베트남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에 두되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는 겁니다. 국내에 남은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듭니다. 납품 단가는 10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오릅니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한계입니다. 시화공단의 한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기계도 못 돌립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40년, 30년 역사의 공장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 자동화에 성공한 기업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로봇과 AI가 만드는 제품만이 살아남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 도태의 과정입니다. 202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한계 기업 비율이 1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 6개 기업 중 1개가 좀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격차가 극명합니다. 섬유유류 같은 전통 제조업의 한계 기업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같은 제조업이지만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선택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기업 모두 국내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00%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만 국내로 가져옵니다.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공정은 해외에 둡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신공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문 조립 같은 고난도 작업도 로봇이 처리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창 공장에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배터리 결함을 찾아냅니다. 사람 눈으로는 불가능한 미세한 불량도 감지합니다. 2026년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조업의 양극화가 극대화됩니다. 첨단 기술과 자동화를 갖춘 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20년간 민간 투자 300조 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한국 제조업의 미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중심입니다. 공장이 아니라 연구소가 핵심입니다. 전통 제조업은 사라지고 첨단 제조업만 남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조업 지도가 바뀌면 부동산 지도도 바뀝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부동산은 무너집니다. 안산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들의 부동산이 약세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안산의 인구는 2020년 약 65만 명에서 2025년 약 62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5년간 3만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상권도 침체됩니다. 인상가가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면 용인 처인구의 지가는 2024년 전년 대비 5.87%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1위입니다. 현재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확장, SK하이닉스 용인 투자. 이런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의 부동산이 오릅니다. 고소득 인력이 유입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산업이 들어오느냐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합니다. 전통 제조업 공장이 들어오면 단기 상승 후 장기 하락입니다. 하지만 R&D 센터, 첨단 팹,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지속 상승합니다. 고소득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곳, 그곳의 부동산이 오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공장 노동자가 모이는 곳과 월급 3만 원 받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모이는 곳의 부동산 가격이 같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전통 제조업 지역에서 빠져나와 첨단 산업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입지입니다. 그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산업입니다. 돈은 기회를 먼저 합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안산시화공단의 폐업 공장 부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자산운용사와 IT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공장 부지를 사서 무엇을 지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수도권 인근 폐업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시설을 허물고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같은 땅이지만 용도가 바뀌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쿠팡과 CJ 대한통운은 도시명 복합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장 자리에 첨단 물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자동화 설비와 AI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입니다. 용도 전환이 핵심입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단순 생산에서 기술 개발로, 공장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부지의 가격이 급등합니다. 서울 근교 물류센터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물류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제조업은 쇠퇴하지만 물류 산업은 성장합니다. 똑같은 공단 부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10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낡은 금형 공장으로 쓰면 자산 가치 하락,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면 자산가치 급등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통 제조업 지역 부동산을 정리하고 첨단 산업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기회는 전환의 시기에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전통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 시기. 이때가 자산 재배치의 골든타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모두가 아는 기회는 이미 기회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6개월, 1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스마트머니를 따라가십시오. 그들이 가는 곳이 답입니다. 모든 제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소재 기업 이야기입니다. 직원 120명, 매출 매 1,200억 원입니다. 직원 1인당 매출이 10억 원입니다. 전통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은 평균 2억 원 수준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동화입니다. 매년 매출의 15%를
자동화 설비 투자에 씁니다. 사람을 늘리지 않고 로봇을 늘립니다. 둘째, 특허입니다. 4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으면 가격 경쟁에서 자유롭습니다. 셋째, 수익 모델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기술 라이선스와 솔루션을 팝니다. 2025년 중국 기업에 공정 기술을 라이선스했습니다. 연간 로열티 수입만 80억 원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이 마진이 높습니다. 공장은 확장할 필요도 없고 인력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재산권만으로 돈을 법니다. 강소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기술에 투자합니다. 제품을 팔지 않고 솔루션을 팔니다. 공장을 키우지 않고 연구소를 키웁니다. 한국에서 살아남는 제조업의 모델이 이겁니다. 소수정예,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 100명이 1000억을 버는 구조입니다. 1000명이 100억 버는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승자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기술력, 자동화, 수익 모델 전환.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노동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로봇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산을 재배치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안산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그 돈으로 용인 처인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년 후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 자산을 이동했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핵심은 흐름을 읽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부 투자가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전통자동차 부품주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자동화 솔루션 기업, 산업용 로봇 주조사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같은 제조업이지만 운명이 정반대입니다. 2024년 협동로봇 제조사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제조업이 자동화로 전환되면서 로봇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전통 제조업 중심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재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지도를 읽으십시오. 안산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은 용인과 평택으로 이동하라는 신호입니다. 구미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기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선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모두가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용인이 좋다고 말할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기회는 대중이 모르는 사이에 옵니다. 그리고 대중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중간 지점입니다. 반전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가 돈 벌 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대응책입니다. 첫째, 부동산 전략입니다. 전통 제조업 공단 인근 부동산은 정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신 첨단 산업지역 부동산에 주목하십시오. 주목할 지역은 이렇습니다. 용인 처인구,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지역입니다. 평택 고덕, LG와 삼성의 투자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화성 동탄,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기지 인근입니다. 이 지역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득 엔지니어들이 모입니다. R&D 센터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가 집중됩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둘째,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피하십시오. 대신 자동화 솔루션 기업, 산업용 로봇 지역, 제조사, AI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사에 주목하십시오. 제조업이 자동화될수록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납니다. 협동로봇, 산업용 A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 역량 개발입니다. 기계 조작자에서 설계자로, 단순 노동자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말에 파이썬 코딩을 배우십시오. 네모의시 제조 실은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자격증을 따십시오. 공장에서 로봇을 관리하는 기술자가 되십시오. 이런 인력은 앞으로 10년간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사라지는 산업에 매달리지 말고 떠오르는 산업에 올라타십시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기회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경제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낡은 것이 죽어야 새 것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굴뚝공장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단순 조립 라인은 멈추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가동됩니다. 숙련공은 줄어들지만 로봇 엔지니어가 늘어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40년 지킨 공장이 문 닫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40년 공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가? 답은 산업체질 전환입니다.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사람에서 로봇으로의 불가역적 전환입니다. 전통 제조업 자리에 들어서는 새 주인은 누구인가? 답은 AI, 데이터,
자동화입니다. 첨단 기술이 새 주인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개인 자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답은 선택에 달렸습니다.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자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자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세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만이 승자가 됩니다. 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안산공장에서 울린 괭과리 소리. 그것은 장례식의 종소리가 아닙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알람입니다. 귀 기울이는 자만이 듣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